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출렁출렁하죠. 지금 시장이 뭔가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원래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뭐 해외 요인하고 우리나라 국내 요인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자, 국내 요인은 이제는 국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거는 해외 요인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어떤 걸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 취임이 1월 22일로 다가왔죠. 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리 트럼프 일기 때 겪어봐서 잘 알지만요. 이분은 어디로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어떤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크겠죠. 뭐 미국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클 것 같은데 트럼프의 정책이 이 이민자들 그런 분들 이민자들을 다 쫓아낸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의 이번 고용지표 나온 걸 살펴보게 되면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10만 개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민자들을 추방하게 되면 이 일자리는 미국인들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트럼프의 관세죠. 뭐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관세가 올라가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움츠러들게 하는 모습이고요. 자, 또 다른 부분들은 지금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되죠. 자, 어제 발표된 이 물가지표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지금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CPI가 보면 헤드라인이 2.9% 정도, 지금 이 밑에 보라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이게 오늘 저녁에 발표될 거 예상치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지난달에 2.7%였는데 지금 2.9%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별도 마찬가지 0.3이었는데 0.4. 그리고 근원물가 역시 마찬가지. 뭐 헤드라인은 전달하고 비슷한 3.3 정도로 예상되고요. 근원물가 월별도 마찬가지 3.3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오늘 저녁에 지금 지난달보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CPI가 예상치가 좀 높은 걸로 나오죠. 자, 최소한 요 정도 나오든가 요거 아래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높게 나온다라면 안 그래도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야, 이거 진짜 지금 벌써 튀기 시작했네. 이런 인식 때문에 시장이 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눈치를 시장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는 모습 보면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한 1,000억 정도 선물 시장 8시 45분에 시작하죠. 그때 1,000억 정도 매도로 출발했었는데 현물 시장 시작하면서 좀 줄어들기도 했어요. 뭐 100억대 수준 그 정도까지 줄어들기도 했는데 현물 시장 장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막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그리고 오늘 저녁에 CPI 발표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요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요인인데 자, 오늘은 지금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향후에 뭐 진짜 의미 있는 수익률, 남들 평생 주식을 해도 한번 볼까 말까 한 수익률 이런 거를 보려면
시대상을 보는 그런 현명한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고 해안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섹터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트럼프 취임이 있기 때문에요. 다들 거기 정신 팔려서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취임이라고 같은 날이에요. 20일 날 다보스 포럼이 개막이 됩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다보스는 스위스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요. 거기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세계 경제 석학들 한다 하는 분들은 거기 다 모인다라고 보면 돼요. 한 3,000명 정도가 모일 걸로 예상되는데 수행원들까지 합하면 그 동네 인구수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주곤 합니다. 제가 2016년 말 정도에 이토마토에 왔었는데요. 그때부터 드린 얘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5G 섹터들 얘기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5G 섹터들도 다 10배씩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거의 기반이 된 거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 행사를 잘 보면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올해 1월 20일 날 아마 새로운 과거 10년 정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뤘다라면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이 클라우드 슈밥은 다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음 주부터 열리는 건데 이거 다보스 포럼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남들 평생 주식해도 기록 한 번 못 보는 수익률 10배, 20배 이런 수익률을 알 수 있는 어디서 나올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힌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올해 간략하게 정리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이 대주제는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재발견, 재정 고갈 문제 극복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주식시장하고는 그렇게 큰 상황 관련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다음 소주제가 지능형 시대에 대한 지능형 시대의 산업이라는 소주제가 있어요. 자, 요거는 무섭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이런 제목인데 요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AI하고 분명히 관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재 투자라는 소제목도 있어요. 여기서는 딱 집어서 나옵니다. 바이오, 로봇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보호 이런 게 있는데 지구온난화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재밌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게 싫어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내용 간략하게 보면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위기 극복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 회복,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타개 이런 내용도 있던데 요거도 주식시장하고는 그렇게 큰 위쪽으로 섹터별로 힌트를 줄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되시죠. AI, 바이오 로봇, 원전 이런 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을 오늘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들은 AI 로봇 이쪽을 한꺼번에 묶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CES 행사가 있었죠. 이 CES 행사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12월 초부터 로봇 이렇게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자, 로봇 섹터들 지금 다 따블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CES에서 올해는 좀 다른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요. 과거 CES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야, 미래에는 이런 기술일 거야라는 거죠. 근데 올해 지금 지나간 CES에서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실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그렇죠. 로봇 관련되는 게 실생활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자,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거 12월 달보다 더블 올라왔습니다. 더블 올라왔는데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12월 달에 비해서 더블이지 이거 우리는 지금 1000%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로봇 다들 로봇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사람들 좀 먼저 이렇게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리 투자를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났을 때, 많이 수익이 났을 때 그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편승하면 안 돼요. 물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더 향후에 더 좋을 걸로 보지만요. 출발선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지분 인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4만 명 조금 넘습니다. 재작년보다 한 7천 명 정도 늘었지만 24만 명대입니다. 이 친구들 지금 자라면 나중에 어떤 세상이 될까요? 로봇이 다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 나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40만 명 때 출생을 기록한 데가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걸 대체할 거고요. 지금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1가구 1로봇 시대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 수보다 로봇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은 게임 체인저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링크 제네시스인데 뭐 새롭지도 않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야인시대에서 링크 제네시스를 추천해드리고 엊그저께 월요일 날 1차 목표가 도달해서 리뷰까지 해드린 종목이니까요. 자, 이 링크 제네시스는 어떤 기업이냐. AI 기반 신경망 처리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런 쪽들 얘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느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 사람하고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쪽에서 지금 세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치까지 이렇게 심은 사람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하고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로봇팔 같은 거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기기를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주가 저만큼 올라가면 다들 얘기할 거예요. 차분하게 지금부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이거 일론 머스크의 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링크 제네시스는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되게 작은 회사예요. 730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릴 땐 670억이었는데 지금 730억까지 올라왔어요. 자, 회사 보시면 되게 작은 회사죠. 근데도 시가총액 700억대 회사면 다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작년까지도 흑자를 기록했고 작년에 14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는 3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4분기 실적까지 딱 보니까 뭐 거의 흑자는 흑자예요. 3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4분기에 조금 벌어서 흑자 기준은 유지를 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불안한 회사면 안 되잖아요. 부채 비율 보면 지금 7%대밖에 안 나옵니다. 빚 없다는 얘기예요. 빚은 없다는 얘기고 그나마 조금씩 벌고 있는 기업이고, 자, 이 현금 흐름표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영업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계속 내고 상당히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이 링크 제네시스도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 그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원전 섹터가 좀 빠져서 시작했죠. 자, 그 걱정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이거 영향 없을 겁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극복 다보스 포럼에서 나올 얘기예요. 나온 얘기가 아니라 나올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 세계 원전 중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 40%가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입니다. 그만큼 그쪽에 교체 수요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은 트럼프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 산업을 전에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렇게 죽이진 못할 겁니다. 자, 원전 섹터 관심이 필요하고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요거는 원전 핵심 부품을 다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SMR 업체들, 미국 업체들 지분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금 KF-21 차세대 전투기 양산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엔진 중에 가스 터빈이죠. 가스 터빈을 지금 위탁 생산하면서 기술력 쌓고 그러면서 지금 그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뭐 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 외에도 항공기 엔진이란 그런 재료도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늘 관심 갖고 보시고요. 자, 원전 쪽에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돼요. BH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게 원전 쪽에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가장 탄력 있게 가장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요런 종목들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지금 시장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불확실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시대의 변화는 혼란을 불러오고 그 새 시대의 주인은 거기에 변화에 적응하는 현인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보스 포럼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트렌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잘 파악을 하신다라면 지금 엄청난 수익,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10배 수익 나 있는데 이거 그냥 운 좋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거고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노력을 하신다라면 누구나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극소수겠지만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시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